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.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중소형주. 1월 효과가 없더라도 외부 충격과 상관없이 본인의 매출과 이익을 꿋꿋이 내줄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에 대한 아이디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움증권의 오현진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또 그럴수록 지금 기업에 좀 많이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? 네. 뭐 어떻게든 좋은 기업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위 말해서 자기 일은 잘한다. 네. 뭐 이런 컨셉인데 일단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선은 배경부터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가 좀 피크아웃했다. 이런 논리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 네. 그러다 보면 대형주보다 일반론적인 생각은 네. 스몰캡이 그런 대외 변수에 더 영향이 큰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.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? 뭐 스몰캡의 정의를 뭐 어떻게 좀 하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인 변수가 사실 뭐 그 피크 경제도 피크아웃 되게 되고 뭐 금리도 인상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은 이제 뭐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만큼 증시의 어떤 변동성은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대형주나 중소형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기에 더 민감한 성장주, 미국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보면 최근에 이제 성장주 위주로 좀 변동성이 커졌는데 이런 성장주들이 아무래도 고평가 논란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불리할 수는 있겠지만 네. 사실 이런 저희 매크로 이슈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그 외국인의 수급이나 이런 쪽으로 측면을 본다면은 사실 대형주가 조금 더 저희 국내 시장에서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. 중소형 업체들은 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뭐 실적 성장이나 이런 측면만 꾸준히 계속 성장해 나간다면은 좀 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대형주 대비 좀 자유롭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저도 뭐 데이터를 그려보면 오히려 경기가 하락할 때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네. 수익 나는 기업들이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맞습니다. 야 이거 외부 환경이 별로인데 대형주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중소형주 되겠어?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은 더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조금 다시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영향권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관련주 아니면 스몰캡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게 좀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.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? 사실 오미크론이 처음에 이제 이슈가 좀 점화됐을 때만 해도 네.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뭐 갑론을박은 있지만 네. 사실 처음에 작년에 저희 팬데믹 나왔을 때처럼의 어떤 공급망이 차단되거나 이런 셧다운까지 퍼지지만 않는다면은 사실 이런 재차 그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.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뭐 오미크론도 확산세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관련한 주식들도 뭐 최근에 사실 그 관련주들이 많이 조정도 받았었고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뭐 주가가 그 주목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뭐 변동성도 좀 커진 상황이다. 그리고 이런 측면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된다면은 뭐 일부 바이오 업종들이나 이런 업체들 위주로 관련 업체들이 계속 좀 변동성을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좀 더 이제 스몰캡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다음 주면 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뭐 28일까지 이제 주식을 들고 있다면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뭐 패시브 자금들 그리고 일부 대형주에 대한 수급들이 좀 더 우호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제 또 양도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는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인식들이 강한 것 같아요. 시장도 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. 근데 거꾸로 1월이 되면은 되려 이제 어떤 수급적으로는 중소형주에 유리한 1월 효과가 나타난다. 이렇게 애들 해석을 하시는데 이번엔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? 네, 저도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연말 그리고 뭐 저희가 그 배당락이나 이런 기준일인 28일까지는 확실히 뭐 대형주 대비해서는 그 중소형주 업체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그 양도세나 관련해서 좀 불리한 측면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도 보면은 결국은 대부분의 이런 매도세가 그 이제 1월 달 초부터는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대부분이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관련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뭐 내년이나 그 후년부터 점점 이제 양도세 강화 측면에서 그 바라본다면은 올해는 좀 상대적으로 좀 그 영향력이 좀 제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
사실 그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월 말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대형주가 이제 뭐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그 저희 패시브 자금 쪽 대형주들의 어떤 일부 패시브 자금들이 뭐 조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 중소형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그 자금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뭐 JP 모건이나 1월 달에 뭐 CES나 여러 저희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IT나 바이오 관련된 컨퍼런스들도 1월 달에 좀 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 추이를 비춰봐도 사실 관련해서 컨퍼런스 전에는 기대감에 중소형주들이 영향을 받았었고, 컨퍼런스 이후에는 관련 업종도로 좀 추려서 영향을 받았었던 모습을 보였던 만큼 관련 업체들을 좀 추려야 되는 기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대려 1월에, 그러니까 이번만에 어떤 특수성일 수도 있는데, 1월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70조에 상장하고 100조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, 맞습니다. 그러면 이제 대형주에서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대형주에서 이제 수급적인 어떤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, 그렇죠. 오히려 중소형주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랑,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IT 바이오와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뭐 그거 보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,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벌써 다음 주게 되면 또 2022년이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 상반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스몰캡 어떤 테마, 어떤 스타일의 뭐 스몰캡이 좀 유망한지 이거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까요? 네. 사실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적인 이슈로 좀 성장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섹터다 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, 근데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가 유독 좀 특이했던 게 그 쏠림 현상, 저희 뭐 익히 알고 있는 뭐 NFT나 2차 전지 쪽으로 올랐다 싶었는데도 계속 오르는 이제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화된 상황이었거든요. 맞아요. 그게 최근에 연말 되면서 일부 좀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되고 있는데, 오늘도 뭐 일부 2차 전지 업체들이 상당히 좀 조정을 받는 모습도 나오고, 이렇게 물론 이제 이런 그 주도 테마 업체, 하반기에 주도 테마 업종들 중에서 내년에 이제 뭐 진짜 수혜주들 위주로 주가의 상승폭은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, 관련해서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저희가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앞서서 말씀드린 IT나 뭐 반도체 관련 업체들, 그리고 뭐 저희 바이오 관련 업체들 주식들이 상당히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그 주가 측면에서는 조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. 이러한 뭐 가격의 메리트까지도 좀 살려진다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의 주도 섹터 관련된 중소형 업체들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을까.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삼성전자 향 뉴스도 나왔지만 로봇이나 이런 뭐 새로운 또 신성장 테마 같은 경우도 계속 좀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물론 이제 기존 산업에서도 중소형주가 IT 중소형주 뭐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, 새로운 네이밍이 되면서 메타버스, 뭐 NFT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연관이 없는 종목들도 좀 많이 갔었던 것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, 그렇다면 내년에는 그러면 그런 물론 이제 기대를 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로 간다라고 보시는 거죠? 네, 아무래도 그런 숫자가 좀 더 찍히는 종목들로 집중이 될 거고,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뭐 숫자를 보고 가는 장이라는 얘기인데, 그렇다면 이제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로서 내년에 우리가 이 종목 정도는 조금은 숫자가 찍힐 수 있는, 물론 이제 중소형주다 보니까 아예 업황을 지켜놔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베스트 종목 정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오늘 말씀 준비해온 종목은 그래서 총 3가지 종목인데요. 먼저 이제 그 종목 이름부터 말씀드리면 라운테크와 이제 잘 아시겠지만 BH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이렇게 3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. 라운테크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된 이제 2차 벤더향 뭐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뭐 장비 업체, 일단 뭐 일반적인 장비 업체라기보다는 특히나 이 진공 로봇에 상당히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반도체 업황에 아예 영향을 받진 않을 수는 없겠지만, 반도체 업황과는 상관없이도 국내 어떤 장비 고객사단의 MS를 계속 늘려나가면서
상당히 좀 안정적인 성장이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. 사실 진공 로봇 기술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근에도 뭐 관련 업체들이 많이 로봇 관련된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었지만 대부분의 일반 산업들보다도 이 반도체 관련된 진공 로봇은 상당히 좀 기술력에서 가장 하이엔드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된다면은 물론 로봇 쪽에 그 관련된 테마로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향후에는 국내 장비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고객, 뭐 서플라이어까지도 그 고객사를 좀 다변화할 수 있는 측면이 부각될 수도 있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좀 숫자까지도 찍히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대표적인 기업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까지 또 말씀드릴까요? 네네.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역시 BH입니다. 네. 네, 역시나 이제 모바일 관련 업체로 하반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좀 주가가 부진했던 업종들 중 하나인데 그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부터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올라오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크게 두 가지인데 네. 먼저 일단은 경쟁사가 이제 그 철수하면서 저희 기사 통해서도 삼성전기 가장 큰 그 경쟁사인 삼성전기가 RFPCB 관련된 사업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그 실적 수혜를 BH가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.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제 그 사업 확대까지도 여러 뭐 M&A 검토라든가 기사 통해서도 뭐 언론 통해서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해서도 모바일 측면에서 실적 성장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벗어나서 이제 더 그 사업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측면 기대감까지 더불어진다면 내년에 또 주목해야 될 중소형 업체 중 하나로 뽑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. 네. 마지막. 예. 네. 마지막으로는 파인테크닉스입니다. 네. 제가 이제 CES 내년 1월에 있다 그랬는데 거기서 뭐 삼성이 홀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뭐 제품들 전시가 예상이 되는 와중에도 폴더블, 두 번 접는 폴더블이나 이런 또 폴더블 관련된 분명 그 제품들도 전시가 될 것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거든요. 그렇게 된다면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폴더블 성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파인테크닉스를 주목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나 기존 다른 폴더블 업체들 대비해서는 지금 뭐 폴더블 제품뿐만 아니라 뭐 제품 다각화나 아니면 사업 다각화에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업체들 중 하나로 보고 있어서 내년에 폴더블로 인한 실적 성장을 딛고 이제 좀 그 외형 성장을 통해서 상당히 좀 주가 측면에서 모멘텀이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고 2022년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네. 그래도 숫자가 찍히고 든든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3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오현진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